안녕하세요. 용감한 또라이 용돌쌤입니다. 자, 이번 고려 들어가는데 고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책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역사 정리 책들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책을 서술하는데 저는 이걸 다 통으로 왕조 중심으로 모아서 정리합니다. 요 한 5가지 정도는 어떤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걸 뭐 총체성, 한 사회의 총체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회를 통으로 봐야지 그 사회가 정확하게 보이고 이해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 전체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대 왕조가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기타로 집어넣어서 따로 설명합니다. 기타 보면은 주로 이제 서적적인 부분이 많아. 언제 저술됐는지 좀 어려운 경우, 또 문화재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는 뒤에 따로 갑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기타 정리에는 문화 파트다. 문화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태조 왕건이야. 왕건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연도 918년이다.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연도는 해줘야 돼요. 1392가 언제야? 조선이야, 조선. 그 다음에 676이 뭐야? 이게 후삼국 통일, 정확한 어떤 통일이야. 그 이전에 660의 백제 멸망, 668의 고구려 멸망이지만은 당을 추출하여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룬 시기는 676이다. 무슨 포? 매기포. 매소성 기벌포. 누구? 외사수. 문무왕이잖아. 한노로 정권 문무왕. 이런 식으로 큰 어떤 기준이 되는 연도는 잡고 가자. 연도 몰라요. 잘 안 외워지는데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연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시대를 이해하는데 600년대 중후반쯤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신이 없었겠구나. 어떤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전쟁으로부터 여기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저술, 문화재 막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918년 이 고려 건국 그때 후삼국 통일이야. 후삼국 통일. 이 시대쯤 1392 고려 말이면서 조선 건국이야. 그때 1200년 때부터 어떻게 되나? 나중에 1231년, 1232년, 1170년, 1270년, 1270년 이게 무신정변, 개경환도, 그 중간에 몽골 침입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된다 이 말이지. 기준점. 삼국시대는 기준점이 뭐였지? 영강개토가 외를 격퇴해준 400년. 그다음에 지증왕이 딱 500년이야. 지증왕 501년 정확하니 500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다가 오사, 성왕이 오사, 한강이 오사. 이게 진흥왕 시절이야. 진흥왕. 그래서 여기 광개토에서 장수로 연결되다가 지증왕 때 나라를 깃틀 잡고 버품왕 때 율령반포하면서 체계적으로 잡은 후에 밀고 가는 거야. 이게 진흥왕이야. 그러다 김춘추, 야기암나 김춘추가 등장하면서 나당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606년 660의 백제, 668의 고구려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야. 여기 좀 보여야 돼. 하나 더 하면 375까지 해주면 너무 좋고. 375가 뭘까? 근초고가 원통 고국원왕 전사시킨 평양성 공격했던 해가 이거야. 그래서 근초고. 그다음에 광개토 장수. 그다음에 지증왕 500 딱 시작이니까 지증 잡고. 그다음에 진흥왕 시절. 그리고 김춘추가 등장해가지고 야빠가 열받았어. 대야성에서 딸내미 죽고 사위 죽고.
그러면서 나당연합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백제, 고구려 멸망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대야성이 언제야? 642야. 연개선도 642. 645 아주 중요한 645. 로또 번호. 안시성 기회노탱이 누구야? 당태종. 그다음에 결국 648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면서 660에 백제, 668에 고구려, 676에 당나라 추출하면서 통일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삼국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도 짜증나 막 하지 마시고 몇 개만 추려 가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몇 개는 챙깁시다. 그리고 도움이 돼. 연도 많이 숫자 막 해봐. 이제 나이 들어서 치매도 올 수도 있는데 이 치매 방지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고 뭐 한능검 등급이 뭐 필요치 않아. 그래도 나이들 조금 먹으면은 여러 한능검 시험을 봐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랑거리가 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고려 양조 태조 왕건 들어가는데 왕건은 먼저 역성혁명을 통해서 누굴 복 만들었어? 네. 누구야? 궁예봉이라고 했잖아. 궁예봉. 철원광마. 궁예봉. 그래서 궁예봉 됐어. 역성혁명으로 결국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그게 몇 년? 918년이다. 역성혁명 왕건해서 뭘 기억하냐면 역분자를 기억해줘. 역성혁명으로 토지를 나눌 분자 토지를 나눠줬다. 역분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신기여도, 공신인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정확한 어떤 관등에 따라서 토지 지급이 아니다. 관등 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토지제도 고려시대 기탄안에서 정확하니 쭉 잡아줄 건데 나중에 경종 때 한번 시정전시과는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흑수저 사기결혼 왕건이야. 알고 봤더니 이 왕건이 왕이 된 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야. 흑수저에서 사기결혼해서 왕건 이렇게 연상을 해줘야 돼. 흑수저였는데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왕까지 오른 왕건. 실제 왕건이 그래서 아니지. 제발 어디 가서 여기 개꼰대 왕건은 원래 꼰대였대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이 역사 이거 들으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야. 자, 흑수저 사기결혼 왕건 했을 때 흑수저는 흑창, 빈민구제. 빈민구제는 정말 중요하다. 은근히 빈민구제가 한능검에 자주 등장해. 삼국시대에는 뭐가 있어? 삼국시대 진대천서 고국천왕 있잖아. 삼국시대에 진대법 고구려라는 거 꼭 잡아주시고 백제에서 굳이 잡자면 좌관대곡기 좌관대곡기 해가지고 황국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대식기 좌관대식기 요 정도.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 그냥 하나의 어떤 기록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고려 가면은 정말 빈민구제가 많아. 빈민구제가 너무 많아. 요거 쭉쭉쭉쭉 가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게 왕건의 흑창. 수는 천수연호야. 근데 연호는 왕건 연호는 잘 안 나와. 그래서 가볍게 처리하면 돼요. 잘 안 나와. 자료 제시 때 가끔 왕건에 대한 연호가 제시되는데 잘 나오진 않다. 근데 왕건 연호를 썼다는 건 뭐야? 왕건도 황제의 기풍이 있었다 이 말이야. 나도 황제야.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나 황제야. 뒤질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만큼 중국이 약간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중국이 혼란기에는 연호를 써. 그럼 이때는 언제냐? 중국 5대 10국이야. 여기 또 엄청 분열이지. 정신없지. 아우 너 황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광종까지 이어져. 광종에서 광종 이후는 연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겠어? 통일왕조가 들어서는 거야. 송나라 조광윤 후주 출신 조광윤이가 이제 송나라를 딱 해오니 그 다음부터는 어때? 힘들지.
결국 이제 금나라한테 4대 표문을 보내면서 이제 4대가 쭉 연결되는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연호가 이때 등장하고 광종 때 등장하고 그다음 연호가 쭉 없다가 언제 나와? 이제 고종 가서야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가 완전 깨지고 이제는 중국어 상관없어 나 이제 황제할래. 그래서 황제라 지칭하며 이제 연호를 광무로 정하게 되는 건데 자 연호는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광종까지 잘 가시다가 쭉 넘어가서 고종, 순종은 융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사기 결혼했는데 사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래도 해놔야 돼. 여기 사성정책이 있고 사신관이 있거든. 사신관 누구야? 김부 했잖아. 김부 경순왕. 신라 갖다 바치고 너 그냥 왕건 신하될래 해가지고 오케이 너 경주 먹어 해가지고 경주 사신관 이렇게 나온 사신관 사성 왕씨 성주모 여기 사신관 임명 이런 것은 이제 호조 처음에는 호조 이제 포섭하기도 하고 이제 견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포섭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기인제도 같은 경우는 인질 잡아두잖아. 이게 견제야 견제. 인질 잡는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상수리. 누구? 신문왕. 통일신라 신문왕. 뭐야? 국학에서 뭐 수리 구구당 감사관 했잖아. 그때 상수리 제도가 여기 기인제도 연결되는 거 기본으로 해야 돼. 은근 잘 나와. 그래서 기인제도 사기 그다음에 결혼정책 아주 유명한 왕건의 결혼정책. 와이프가 29명 자식이 34명 엄청 많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만부교 사건은 거란 관련이야. 꼭 거란을 찝어줘야 돼. 거란 골치 아파. 발해 멸망시키고. 근데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와? 고려로 와. 그럼 왕건 입장에서는 유민을 받아줘야지 나라가 조금 커져. 그러다 보니 발해 유민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 속에서 거란을 거리 둔다 이 말이야. 훈요 10조에서도 짐승이니까 놀지 마. 우리는 북진이야. 서경을 중시해.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거란에서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얘네들을 꺼져. 자 만부교에다 묶어놓고 아사시키는 거야. 원사신들은 다 유배보내버리고 대단한 왕건이야. 그래서 검은 낙타가 왔는데 낙타가 고개 빳빳이 들고 고개를 안 숙여. 그래서 개빡친 거지. 개꼰대 왕건 바로 저쪽 만부교에 묶어 아사시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거만은 뭐야? 거라면서 만은 뭐야? 만부교 사건이야. 만부교 사건이 어느 민족 관련이야? 거란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거란이야. 거란. 그래서 거란 관련 낙타 선물, 낙타 얘기 어쩌고저쩌고 자료지. 지금 누구 시절? 왕건 시절. 그 민족은 어디? 거란 이렇게 가란 말이지. 개꼰대 한 건 뭐야? 이제 책을 3권이나 썼어. 이거 미친 거지. 뭐 한다고 그러면 보면 다 잔소리야. 훈요 10조 후왕들에게 잔소리.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개백여서 정계는 신하들한테 야 신하의 도리가 이래. 니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신하의 도리 둘 다 신하의 뭐 규범 윤리 막 도예절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왕건이 이 3개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훈계질 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개꼰대 훈계. 그래서 훈요 10조 그다음에 정계 개백요소 이렇게 하면 누구야? 왕건이야. 쉬운 것은 그 이후 왕들이 이런 거 안 해. 다들 자기 목 바빠. 내 목 하지. 야, 나 좀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사는 것이 후대 왕들의 이제 처지야, 처지. 그러다 보니 여기 책 쓴데 왕건 딱 요것만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책이 어찌고저쩌고 저술하였다 하면은 왕건 얘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정리해 버리라 이 말이야. 양이 좀 많은데 짜짜짝 연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나와. 흑수제에서 뭐 했어? 사기 결혼해갖고 왕이 되고 왕 돼가지고 뭐야? 그만해 하면서 낙타 보고 왕 개꼰대질 하는 거야. 왕 개꼰대. 이러면 왕건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종이 나오는데 뭐 해종에 왕규 나오고 왕십년 이렇게 나오거든. 왕규가 나를 일으키고 왕십년이 진압을 시켰는데 왕십년은 왕건의 동생, 왕규는 왕건의 장인, 해종의 장인
딸내미를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 나도 왕하고 싶어 했던 왕규 나는 일으키고 왕십년이 잡는 건데 다 외우지 마. 그냥 뭔가 건국처에 왕건 나오고 왕십년 왕규 뭐가 왕왕왕 거리고 있어 자료에. 뭐 왕 그러면은 왕 촉이다. 응? 고려초에 왕초놀이 하는 거야. 내가 왕 해보겠다고 왕초놀이 한다. 라고 연상하고 정기에 정기. 고려 정기 초에 그냥 딱 갖다 놔버려. 그러면 문제 다 풀려. 다 풀려. 여기는 시기 문제 자료 제시야. 선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선지 안 나와. 왕규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외우지 마. 왕십년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 그냥 왕왕왕 초야. 이렇게만 정리하셔야 돼요. 외우면 외울수록 내 머리에 양이 증가되고 그러면 다시 저장할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넣으면은 요건 다 빠져나가. 그러면 더 헷갈려. 뭐였지? 왕왕왕 기억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뭐 초기에 그냥 정신 없어. 그냥 왕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 서로 왕 해먹겠다고 난리야. 왕왕왕 왕놀이 하는 거야. 이렇게 연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광남 강군 했는데 왕건이 너무 심하게 했어. 막 여기저기 막 그거랑 그냥 대충 조금 받아주고 알았어 아유 낙탐 이쁘네 이뻐 이렇게 해주면서 그걸 안 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지 아버지가 그냥 똥 싸놨어. 이거 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 이제 거란 넘어온지 친입이 거의 확실해. 그러다니 그러다 보니 무슨 대비야? 거란 대비야. 그러면서 광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게 시험이 잘 나와. 거랑 관련해서 시험이 정말 잘 나오니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난 강군 해가지고 광군을 잘 연상하면 되는데 왜 광난입니까? 거란 때문에 그런다. 거란. 거란을 잡아라. 광군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거란 때문에 그런다. 거란 때문에. 이걸 광난 강군 해가지고 연상하면 돼. 정종도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그냥 거란만 생각하면 돼. 정종 안 나와. 자, 이렇게 하나 나온 건 왕 관련 문제가 없어. 최소한 왕 관련 문제가 나와. 제2시절 나와. 그러려면 이렇게 3개 이상은 돼야 돼. 딸랑 2개도 너무 빠네.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한 2개 가지고 자료 제시 하나 가지고 찾아라. 뭐 이렇게. 광종. 자, 정말 시험이 잘 나오는 광종. 뭐가 잘 나오냐? 여기는 3개지만 여기 핵심이야 이게. 광덕준풍. 광풍이야 광풍. 그냥 광풍 광종. 광덕준풍 따로따로 외워야 됩니까? 아우 힘들어. 그냥 광풍이야. 누가 광풍이 뭔데 물어보면 에이 광풍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광덕준풍 안 떠올라도 됩니다. 광풍, 광제, 광종 이렇게 해도 됩니다. 광풍, 광제, 광종 너무너무 중요한 광풍. 피해 숙청. 광풍이 불어 피해 숙청. 자, 광노. 이 성질 막 대단해. 다혈질 광노. 광노는 뭐야? 노비안건법이야. 노비안병. 이게 뭐야? 사병 정리하는 거야. 그 당시에 노비들은 다 사병이야. 사병. 언제 내 자리가 뺏길지 몰라. 그 보면은 그냥 정신 없어. 나 장인인데 전부 다 장인이래. 나 왕 한번 해볼. 정신 없어. 그래 싹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호족 정리 차원에서 노비안건법. 죽는다. 그냥 노비 풀어라. 사병 정리해라. 이거 똑같아. 여기 누구야? 조선시대 가면 이방원이야. 이방원은 사병 정리하잖아. 그래서 이방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광종이다. 그래서 고려초, 조선초, 고려초는 누구? 광종, 피해 숙청 광종. 조선초 누구? 이방원, 싹 쓸어. 종도전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개국공신들 쓸고 결국 그 후대 광종은 성종이 이제 그걸 덕을 보고 그다음에 이방원의 역할에 의해서 세종이 쫙 군신과의 어떤 조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넣어가지고 쫙 또 신화 정리하니까 또 그 다음에 성종이 또 그 덕을 보게 되는데 광종, 광풍, 광로 그다음 뭐가 있어? 광기 뭐 이렇게 들어간 거. 광기는 뭐 쌍기 과거제도야. 쌍기 후주 출신 사신 와가지고 과거. 그럼 왜 과거가 필요해? 노비앙금 해가지고 이제 호족들 다 밀었잖아. 그럼 내 사람이 없지. 내 사람 잡기 위해서 인재 등용을 위해 과거제 실시. 이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2보 빈민구제 너무 잘 나와. 빈민구제는 고려시대 빈민구제야. 조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고려 고선은 가면 활인사 해가지고 이성계
그다음에 구황차려 해가지고 명종 때 이 정도고 고려는 너무 많아. 쭉쭉쭉쭉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광종 제2보 잡아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기금을 이용해서 이자로 빈민구제 하는 거야. 보고전 고려하는 것은 이렇게 기금 가지고 어떤 뭔 일을 하는 데는 이 고려 시대다. 보하면 제2보, 고하면은 양용고, 전하면 삼학전 이렇게 후대인 좀 가면 배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제2보를 잡아라. 제2보. 광제, 미친 황제 있으니까 뭐야? 벌써 연호 사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해 숙청. 그래서 강중이 고려철을 잘 정리하고 있다. 요 세 개 플러스 연호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왕건 다음에 누구? 광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광종에서 끊고 가겠습니다.